안녕하세요. 미주달입니다. 어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출렁거렸는데요. 다우존스만 봐도 2% 넘게 하락했고 S&P 500을 보면 지금 2% 넘게 하락했죠. S&P 500이 고점에서 지금 한 3% 정도 거의 하락을 했을 거예요. 한 2.5%. 그쵸? 만약에 월요일날 장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안 좋다면 여기까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나스닥도 안 좋았고 러셀 2000도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장이 다 안 좋았죠. 그리고 오일도 보면 오일도 급락을 했어요. 오일이 급락한 원인은 수요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면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그러면 수요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요가 없어서 내려갔고요. 2020년 3월에도 마찬가지죠. 2020년 3월에는 공급뿐만 아니라 증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지금 유가가 급락했고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 디플레가 찾아왔었죠. 예. 그래서 이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양쪽 완화를 한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보면 2년물은 T였죠. 예. 당연히 채권적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10년물도 마찬가지죠. 20년물도 마찬가지죠. 또한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또 빠졌어요. 보통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하잖아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더 심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자면 예전에 코로나 때도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예.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고요. 지금은 내려간 원인은 지금 엔화가 쭉 떨어졌죠. 엔화가 쭉 떨어진 원인은 간단하게 제 옛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니케이 지수랑 환율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니케이 지수고요. 이거는 환율이에요. 달러 대 엔화. 보면 2011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시장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엔화가 오히려 강세를 띠죠. 약세를 띠는 게 아니라. 보통 시장이 무너지면 그 달러 자국화폐는 약세를 띠잖아요. 근데 오히려 강세를 띄어요. 이러면 수출이 안 좋죠.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성장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더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한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이랑 그다음에 내수 성장이 있는데 내수 성장은 지금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부채를 늘려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리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별로 좋지가 않고 수출로 더 성장하는 게 좋겠죠. 수출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주가 흐름도 같이 좋아졌죠. 예. 이때 엔화가 강세가 뜰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수출로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얘기로 넘어갔지만 다시 엔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엔화가 이런 식으로 강세를 띠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은 대표적으로 저금리 국가입니다. 그러면 일본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겠죠. 보통 해외 자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요. 해외 자산에다가. 그러면 가령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을 팔고, 그러니까 가령 이걸 달러라고 해요. 그러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가져오겠죠. 그럼 엔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연유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엔화가 강세를 띠는 거고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유로도 보면 유로도 비슷한 연유겠죠. 그래서 지금 쭉 내려갔고. 근데 위안화는 혼자 계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리도 보면 구리는 제가 코퍼는 산업재로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근데 이 구리가 내려갔어요.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원자재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고. 네, 그리고 또 서메이션 지수도 보여드릴게요. 맥클렌 서메이션 지수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예? 장기 추세선이 마이너스 돌아선다라는 거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 재료를 보여드리자면 이때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돌아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장기 추세선이 마이너스였고 마찬가지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 지표가, 인디케이터가 지금 빨간불을 드러냈다라는 거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머니 덧머니를 보자면, 스마트머니가 올라가고 덧머니가 교차를 했을 때 항상 주식은 조정이 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머니가 올라가고 덧머니가 올라갔을 때, 덧머니가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왔고, 여기도 스마트머니가 올라가고 덧머니가 내려왔을 때, 교차를 했을 때 조정이 왔고,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올라가고 덧머니가 내려왔을 때 조정하고, 예,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보여드릴 지표는 매번 보여드리고 있죠.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예,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장단기 스프레드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됐을 때는 닷컴 버블 왔죠. 그리고 금융위기 왔죠.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때 왔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5%가 넘으면 그전에도 위험하다고 했죠. 근데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죠. 이때 보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었죠. 코로나 때도 보세요. 엄청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하이힐드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회사채가 인기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회사채가 인기가 없다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못 번다는 거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당연히 소비는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침체가 오죠. 네, 이건 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테드 스프레드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테드 스프레드는 그러니까 3개월 리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예요. 그러니까 리버 금리가 뭐냐면 은행 간의 금리죠. 근데 이 테드 스프레드가 1%가 넘으면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가 넘었을 때는 항상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은행 간의 금리라고 했잖아요. 가령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금요일 때를 보시면, 금요일 때는 어땠냐면 이 오버나이트 금리가 6개월짜리 금리보다 높았어요. 그러면 서로 못 믿는 신용경색이죠. 예, 그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리버 금리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테드 스프레드 차트로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보자면 테드 스프레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1%가 넘기면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닷컴 모블 때 보시면 1% 넘겼고, 금융위기 때도 1% 넘겼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1% 넘겼어요. 근데 지금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빅스 지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게, 지금 28이잖아요. 코로나 때는 8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할 때, 미중 무역 갈등이 있을 때는 35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릴 때 빅스 지수는 50까지 올라갔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빅스 지수가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음 달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이렇게 수요가 없다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겠죠. 디플레의 다른 말은 뭘까요? 디플레의 다른 말은 부채 증가죠. 그쵸?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7억을 대출을 받아 샀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없으면 이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럼 4억이 됐다고 쳐보세요. 근데 부채는 그대로 있어요.
뭐 어떻게 되냐? 부채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됐을 때는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하지만 지금은 당장에는 디플레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FOMC 회의 때도 테이퍼링을 하려는 이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 안 하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물가가 거의 6%씩 올라가죠. 근데 예금 금리는 어떻게 돼요? 예금 금리는 지금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금에다가 돈을 넣을까요?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부동산이나 투기 자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면서 버블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적절한 시기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필요한데,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예, 다시 보여드리자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늦추게 된다면 실물 경제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을 20% 정도 맞춰놨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증시가 안 좋다면 분할로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